몇몇 태국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키스를 한다. 태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태국인이 있었고 또 태국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태국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평생 살면서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길거리는 아니고 으슥한 곳에서 몰래 하는 연인들을 평생 동안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국 연인들은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태국 연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서양 선진국들에서는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별짓을 다 하죠. 보통 우리는 그런 서양 선진국들만 보면서 우리의 애정 표현의 문화가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인 저로서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태국인의 관점에서는 저런 부분을 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태국 길거리에서는 연인들이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손잡고 있는 정도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가끔씩 태국인 연인들이 서로 짧고 가볍게 포옹하거나 남들을 의식하며 짧고 빠른 속도로 만지는 것이 가끔 목격되긴 하지만 그렇게 길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팁 같은 곳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태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태국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로써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애정 표현에 있어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일본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특이한 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저 질문을 올린 태국인이 감탄했다는 저 포인트 자체가 감탄의 이유로서는 매우 창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술을 매우 좋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쭈라롱권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인들은 치킨을 먹을 때 맥주와 같이 마시고 파전은 막걸리와 같이 먹는다. 이것은 서양 사회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같이 먹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것을 와인과 비교하니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술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절대로 혼자서 먹지 않고 보통은 단체로서 같이 먹는다. 이것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런 분석도 같이 덧붙이더군요. 얼마 전에 스노클링 투어를 하러 갔다가 배 위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는 태국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이 술 마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로 찍어주던 태국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만큼은 카메라로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배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총리령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런 사진이 타인의 에게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주류 규제법 32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블랙핑크의 리사가 위스키 브랜드 홍보대사로 주류 사진을 올렸다가 이 규제로 인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던 만큼 말입니다. 태국에는 이런 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기와 규제가 있으니 한국의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음주 문화가 태국인에게는 신기하고 또 이질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태국인들이 한국 음식 문화를 언급할 때 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인들은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제약이 많은 나라라고도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한승 교수님의 이 설문에 참석한 태국의 대학생들 상당수가 한국을 제약이 많은 나라라고 평가했는데,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저런 평가를 내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콘도 헬스장에서 만났던 그 태국인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모든 방송활동이 중단된 한국의 모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연예인이 저런 일을 저지르면 모든 방송 활동이 중단되느냐, 태국에서는 연예인이 저런 일을 저질러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약 8년 전 정한승 교수님 강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것이 그들이 생각한 제약 중 한 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긴장되고 무거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아닐지, 그리고 8년 후 논타부리에 사는 어느 태국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지금도 태국의 상황이 그다지 바뀌지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그 외에 태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시끄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는 항목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많은 태국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장 콘까올리 짜이런이라고 구글에서 쳐보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태국인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에 뷔페식을 먹으러 갔다가 태국인들의 신기한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 외에 여러 명의 태국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통 안에 볶음밥이 다 떨어졌지만 거기 있는 태국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채워달라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직원이 스스로 와서 밥통을 체크해보고 채우기까지 10분에서 2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채워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태국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인은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울러 나중에 한국에 수많은 태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저들의 저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대립 그리고 편견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